안녕하세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기관 공동체 디자인 연구소의 최진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마을 교육나눔에 함께하고 있는 추진위원 여러분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마을에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시려면 홍보물을 많이 이용하시죠? 홍보물이란 포스터, 플랜카드, 배너, 스티커 등 다양한 형태로 내용을 전달하는 디자인 매체를 말합니다. 새 프로그램 모집, 공지,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실물로 인쇄해서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런 홍보물을 쉽고 빠르고 예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늘 강의의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의 목적, 홍보의 원칙, 홍보물의 종류를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실습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론과 실습을 잘 살펴보시고 직접 연습까지 해보시면 누구든지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홍보물의 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홍보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정보를 널리 알려서 관심을 끄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홍보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홍보물의 목적입니다. 홍보물을 아무리 예쁘고 눈에 띄게 만들었더라도 그 목적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홍보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홍보물을 만들 땐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기보다는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항상 마음에 숙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홍보의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원칙은 간단하게 말해서 진실성의 원칙, 인간적 접촉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진실성의 원칙, 단순하죠. 홍보물에는 진실된 내용만을 담아야 합니다. 만약에 홍보물에 진실,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거짓이라던가 잘못된 정보를 담는다면 그 홍보물은 자신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물에는 정확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날짜, 장소, 대상 등 필요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단순히 진실된 내용만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 내용들을 매력적으로,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담아내야 합니다. 홍보물을 볼 때 한눈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한눈에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이제 실습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 이론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많이 듣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종류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물은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종류도 다 달라집니다. 자주 쓰이는 홍보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각각의 홍보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홍보물은 포스터인데요. 포스터는 길바닥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홍보물 중 하나죠. 영화 홍보 포스터,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사람을 모집하는 포스터 등 다양한 포스터를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교육나눔에 함께 하시는 추진위원분들도 가장 익숙한 게 포스터일 거라고 생각해요. 포스터는 실물로 인쇄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웹포스터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에서는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참가 가능 대상자 집단,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기간, 프로그램 운영 장소, 프로그램 참가 시 유의할 점, 그리고 주최 주간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포스터는 꽤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어서 적절하게 쓰이곤 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사에서 자주 보실 것들은 배너를 많이 보실 텐데요. 행사에 가면은 무대 뒤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 행사장 입구에 설치하는 그런 배너들, 길쭉하게 생긴 것들을 저희는 배너라고 부릅니다. 배너에는 큰 글씨를 담지만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없어서 중요한 제목들, 그리고 장소들, 그리고 주최 주간 정보들, 간단한 내용들만 담아서 행사 장소를 안내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이는 홍보물로 카드 뉴스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웹상에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홍보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홍보물들은 보통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순차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따라해야 하는 방법들을 설명할 때 적절하게 쓰이곤 합니다. 홍보물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면 이런 카드 뉴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 외에는 리플렛이나 명함, 스티커 같은 것도 자주 쓰이는 홍보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리플렛은 행사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를 구체적으로 홍보할 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홍보할 때 많이 만들어두고 배포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리고 명함과 스티커는 작고 우리가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디자인 홍보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사업 및 직책을 소개할 때 명함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우리마을 교육 나눔 관련해서 또는 마을 관련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두면 그 스티커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홍보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홍보물의 이론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누구나 재밌는 홍보물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주요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홍보물을 만드는 실습 과정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테니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누구나 홍보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쉽게 만들기 위해 소개해드릴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홍보물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면은 포토샵이라던가 일러스트레이터, 굉장히 고급 프로그램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고급 프로그램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루기도 어렵고 백지인 상태에서 디자인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드릴 페이지는 미리 캔버스라는 페이지입니다. 미리 캔버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인터넷 어디서든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 메인 화면이 뜹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제공하는 디자인 사이트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활용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해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 로그인을 해주시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템플릿, 그리고 뭐 헬프센터 등등등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템플릿이라는 거는 다양한 홍보물 디자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형태들에서 기본적인 디자인 틀을 여기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틀을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타입별로 보기로 해서 다양한 형태가 제공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명함, 그리고 소셜미디어, 카드뉴스, 웹포스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템플릿들이 제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실습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웹포스터 세로형의 템플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들이 담겨있는 디자인들이 제공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형태를 골라서 그 형태 안에 내용들을 변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제는 대구시 대구동이라는 가상의 마을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템플릿 사용하기를 들어가면 디자인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들을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와 그림들, 내용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홍보물이 되겠죠? 저희가 하나 수정해 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런 사이트를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은 이런 간단한 기능들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소 하나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한 요소 설명들이 뜨는데요. 이거를 클릭해서 저희가 원하는 홍보물 내용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더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글자로 제목과 부제목을 적어줘야겠죠? 여기서 제공해준 색깔로 제목과 부제목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요소가 이제 칸을 넘어가니까 이것들을 간단하게 수정해서 칸 안에 잘 맞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늘리면 이렇게 칸이 줄바꿈이 되지 않게 늘어나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길쭉한 버튼이 아니라 모서리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해서 중간에 오도록 넣어볼게요. 부제보다 제목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제목 부분만 선택해서 글씨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일단 설정을 했는데요. 제목 위에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마을 교육나눔이라는 단어를 여기 넣어보도록 할게요. 또 동일하게 크기를 조절해서 적절한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글씨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이라던가 이런 네모 같은 요소들도 같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꾸밈 요소들도 같이 있는데요. 꾸밈 요소는 선택해서 크기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방향도 같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적절하게 여기 알맞게 붙여서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버튼들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몇 번만 만져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한번 익혀두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목과 상단 부분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하단에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칸이 이렇게 4개 있는데 저는 모집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을 활동을 완료한 후에 해야 할 일들을 각각 칸 안에다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림은 주제와 맞지 않으니 다 필요 없겠죠? 그림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걸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림 선택 후 왼쪽에 있는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림을 잘못 지웠을 때 사라진 그림을 살리고 싶으시면 뒤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죽은 그림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필요 없는 그림을 다 지워주었고 여기에 이제 모집 대상이라는 글자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글자를 추가할 때는 맨 왼쪽에서 텍스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하나 선택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제목 텍스트로 기본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빈칸이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은 빈칸이 뜨는데 여기다 부제목을 모집 대상을 적어 볼게요.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옮겨주면 되고요. 이 색깔 같은 것도 다른 디자인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수정해주면 좋겠죠? 칸 안에 잘 맞게 크기도 이렇게 조절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집 대상에 알맞은 내용들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기를 잘 조절해서 칸 안에 잘 맞도록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크기나 위치를 조절할 때 이런 중심선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모서리에 놨을 때 여기를 아름답게 중심을 맞추고 싶은데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안내선이 있어서 그거를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움직이다 보면은 지금 분홍색 선으로 중심에 그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 칸의 중심이라는 안내선입니다. 그래서 칸을 움직일 때 이런 안내선이 떴을 때 잘 멈춰서 여기다가 놓아주시면 아름답게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또한 같이 중심에 놓아볼게요. 이 중심선만 잘 맞추어도 꽤 전문가가 한 것 같은 깔끔한 포스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내용들도 하나하나 채워볼 거고요. 이번에 소개하려는 프로그램이 가족 탐방,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 명소 찾기인데요. 여기서 마을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게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하나씩 들어가면은 한눈에 좀 주제를 알기 좋겠죠.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를 하나 삽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서는 무료로 그런 이미지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뜨는데 제가 원하는 주제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양한 형태의 이 주제에 맞는 그림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서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 삽입이 되게 돼요. 이 화면에 삽입된 것들을 적절하게 마음에 드는 놓고 싶은 위치에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삽입한 그림이 여기 있는 디자인 컬러들과 어울리지 않을 때는 이 색깔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초록색과 다홍색이 사용되어 있는데 파란색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 색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상세 정보가 뜹니다. 여기서 컬러들을 하나하나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 파란색을 여기 분홍색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 색상이라고 뜨는 팔레트에서 맨 위에 있는 색상들이 지금 포스터 위에 사용되고 있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 중인 색상을 같이 사용할 때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색상이 바뀌었고 이제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되었네요. 옆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꾸밈 이미지를 하나 추가하고 싶을 때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걸 선택해서 복사하기로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소를 선택하고 왼쪽 위에서 복사하기를 클릭하면은 요소가 지금 하나 더 생긴 게 보이시나요? 이거를 적절한 또 위치에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주면은 더 예쁜 포스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약간 안쪽으로 옮기고 싶을 때 하나하나 옮기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소들을 여러 개 중복 선택하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클릭한 게 아니라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 요소가 중복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옮길 때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같이 옮겨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손에 익으면 굉장히 빨리 포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검색창이 있는 부분은 그 주관과 무늬처를 넣고 싶은데 그러면 검색창은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검색창도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내용만 채우면 그럭저럭 포스터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들만 텍스트만 있으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주관이라는 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로고를 넣고 싶어요. 그런데 로고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로고 이미지를 여기 업로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용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시고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해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이미지가 삽입이 됩니다. 제가 이미 업로드 해놓은 이미지들 중에서 이제 우리마을 교육나눔 로고를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업로드 해놓은 거는 저장이 돼서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밖에서도 급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로고도 적절한 크기로 적절한 위치에 놓아줍니다. 지금 내용은 마지막에 채울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인 모습은 끝난 것 같은데 약간 심심해 보이시지 않나요? 그럴 때 조금 더 꾸밈 요소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소를 들어가서 요소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주제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이니까 사진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여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그 중에서 내 포스터와 어울릴 것 같은 이미지로 하나 골라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메라 이미지를 삽입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자아이의 모습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화면이 좀 심심하지 않겠죠? 이것도 색깔이 맞지 않으니까 색깔만 살짝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채운 거를 제가 예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만든 포스터가 내용이 다 채워져서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제공되었던 디자인에서 제가 넣은 것은 상단 로고, 그리고 글씨를 바꾸고 제목과 부제목을 적절한 크기, 적절한 위치에 삽입, 그리고 설명들을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설명과 함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같이 넣고 꾸밈 효과도 넣어주었습니다. 하단으로 보시면 같은 일정한 글씨체와 일정한 크기로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넣어주었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굵은 글씨로 처리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주관 정보, 그리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지 문의처까지 이렇게 삽입을 해서 포스터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포스터에서 디자인을 많이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포스터가 완성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마무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입력해야 내 아이디에 잘 저장이 되니까 한번 제목을 입력해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대구동 제목을 입력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과 함께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렇게 파일 형식을 다양한 것들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PNG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JPG로 하시면은 이 사이트와 잘 맞지 않아서 파일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PNG도 똑같은 이미지 파일이니까 PNG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하셔야 어디에 올리든 파일이 깨지지 않고 깨끗한 이미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해상도로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이 다운되었다는 안내가 뜹니다.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미지로 완성이 된 내가 만든 포스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장한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후에 내 아이디가 어떻게 저장이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미리 캔버스로 돌아가시면은 내 디자인 문서 폴더라고 해서 내가 만들었던 이런 디자인 문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 다른 디자인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거를 다시 클릭해 보시면 이 안에 요소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요소들을 수정해서 2차, 3차 디자인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체 템플릿에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들을 더 많이 골라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과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활용해도 1년 동안 겹침 없이 매번 새로운 포스터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활용하셔서 다른 웹포스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홍보물들도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캔버스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이 어떤 컴퓨터에서든 인터넷만 되면은 작동이 가능하니까 집에서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추진위원분들 대상으로 이런 웹포스터 홍보물 제작 교육을 몇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추진위원분들이 이런 쉬운 기능들이 있는지 몰랐다, 웹포스터는 어려운 것들로만 알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배워가셔서 다음번에 마을에서 활용해 주셔서 굉장히 저희 지원기관도 뿌듯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진행할 때 예쁜 홍보물로 우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문의는 지원기관이나 우리마을 교육나눔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과 교육 유인물은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될 테니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실습까지 같이 해보세요.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기관 공동체 디자인 연구소 최진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